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민입니다. 긴 시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목을 아주 성스럽게 비트코인 사도되나요? 이런 상스러운 제목을 보면서 사실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르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떨어지고 나서 기자분들이 전하면 이런저런해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르고 나서 또 물어보시면 이런저런해서 오른 것 같습니다. 뻥을 칩니다. 결국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투자의 차원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력. 물론 여러분들 혹은 일반 개미들, 저와 같은 일반 개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단물이 다 빠진 정보거나 아니면 사기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트 분석력. 매도세와 매수세가 형성된 것을 차트 보면 나옵니다. 왜? 이 매수와 매도가 생기는지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은 워낙 작전 세력이 많아서 이 매도 매수를 잘못 들으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개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장기 투자의 의지력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가서 오래 묵혀둔다고 그게 황금이 되진 않겠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미디어에서 어떤 산업이 유망하다고 하는지를 좀 보고 몇 가지 종목을 고른 다음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기술적인 업력이 있는지, 어떤 기술의 특화가 있는지를 보고 그 종목을 고르고 골라서 장투하실 때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기관은 지식에서 나오고 알아야 성공 투자합니다. 가상자산 혹은 암호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 이렇게 버추얼 크립토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보는지가 명확히 달려 있습니다. 버추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보통 국내 규제기관이라든가 국제 자본세탁 방지기구와 같은 금융규제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출시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800배 이상의 가치 상승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자산도 이렇게 단기간에 가치 상승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산가치 보면 부동의 일이 금이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을 때 유기의 은을 제치거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리로 내려오거나 거의 유기에서 구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고,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의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 즉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지갑 50만 개에 한 1350만 개의 비트코인이 물려있는데 여기서는 절대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불장에 8,600만 원까지 올랐음에도 이들 지갑에서는 단 하나의 비트코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기간별 비트코인의 보유 비중도 점점 늘고 있어서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전체 유통량, 그러니까 발행량이 아닙니다. 전체 유통량의 8%를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의 연간 송금액은 글로벌 신용카드인 비자의 전체 결제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근에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봐야겠죠? 일단 테라와 루나는, 테라는 $1의 1대1로 가격이 연동되어 있는데 얘의 기초자산이 바로 자체 발행한 루나였습니다. 둘이 같이 시소를 타고 있으면 어쨌든 1테라와 물론 1루나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1 해당되는 루나와 같은 값으로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의 가격이 실제로 거래소에서 $1보다 내려가게 되면 테라의 보유자들은 루나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진 자산을 훨씬 더 크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한 물건을 시장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루나의 공급량이 늘면서 다시 루나의 가격이 하락하겠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시 루나에서 테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이 알고리즘 구조가 깨진 한은 루나의 매도세가 형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테라 콤레스의 권도영 대표에게
굉장히 초기부터 이 시스템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도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비트코인을 사서 혹시라도 문화에 매도세가 강하게 형성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문화를 사들이면 문화의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제는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제가 성립하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이거나 최소한 현황 유지는 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문화가 금방 폭락할 때 어떻게 기초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초자산 문화의 자산성 유지 구조가 허술했다는 점 이외에도 이미 작년부터 미 정부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특히 디파이라든가 덱스에서 자금 세탁이나 러브풀, 탈취 등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한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미 정부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즉 FDIC에 가입된 은행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이미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 폭락으로 인해서 이 제안은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고 현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NFT를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값을 매겨서 희소성을 부여한 디지털 토큰이나 혹은 특정 자산의 원본 인증서이거나 소유권 증명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사실 그렇게 내가 어떤 NFT를 샀을 때 거기에 어떤 소유권 또 관련되어 있는 뭐 저작권, 디자인 사용권과 같은 IP를 모두 가지려면 이미 사전적으로 법제적인 그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NFT를 살 경우에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지 단순히 NFT를 산다고 해서 그 권리를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물 거래 시장과 NFT 시장이 대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함께 연동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안전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저는 다시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배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도 있다면 비트코인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더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지갑에 더 많이 묶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우상향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단 오늘 사는 것과 내일 사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의 저점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쉽게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아까 이게 약간 미술품하고 조금 비슷한데 뭔가 이 디지털 자산의 기초 제일 첫 번째라는 그 한정 그게 첫 번째고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딱 한정된 수량으로 보통 2045년 정도면 채굴이 종료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한정성, 물량의 공급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미 기초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과 여러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담기 시작했다는 이 사실 자체 말하자면 자산으로 믿기 시작하면 자산이 되는 그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규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월요일 국회 컨퍼런스에서 지금 이제 뭐 정부가 문화 사태 이후로 그 5대 거래소 대표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의 당정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체동물에 뼈를 때리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체동물은 뼈가 없죠. 이 말씀하신 이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토큰을 미국 거래소에서 판 것을 우리나라 규제가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지든 이게 규제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즉 뭐 내부의 자전거래라든가 가격 시세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 보호 약관을 말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테라 문화의 사태를 거래소가 막을 수 있는가? 없는데 이 막을 수 없는 거래소를 모아놓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피해가 나는 것을 방지하자, 즉 이용자 보호를 하자라고 한다면 일단 당장 사기성 프로젝트만이라도 결론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그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됩니다. 사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IPO를 하듯이 우리가 업력이 5년 이상 되고 자기 자본이 20억 원 이상 되는 이런 회사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싶고 어떤 비행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바로 투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레퍼런스로 이 코인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얘네가 사기가 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지금 IPO하는 금융적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모두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겠죠. 오로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프로젝트의 내부적 시스템과 도덕적인 지향점에 의해서만 코인의 가치 그것이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기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 경쟁력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는 그 시장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 저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IT 버블에 많은 IT 회사들이 생겼고 100개 중에 1개가 살아나고 99개가 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공한 1개보다는 망한 99개의 그 인력들이 우리나라의 각 산업으로 퍼져서 바로 현재 IT 방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을까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역시 100개가 나오면 1개, 1000개가 나오면 1개가 성공하겠지만 망한 기업들에서 그 인력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프로젝트에 실패해본 그 경험이 바로 자산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